네, 이 시각 K스탁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멘토 그리고 메리츠증권의 이기택 멘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가 이제 2차 전지주라고 봐야 되겠죠. 2차 전지주들이 또 약간 투심이 이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또 이러다가 푹 꺾이는 거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이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잘 안 나가죠. 2차 전지주가 워낙 뜨겁다가 식었거든요. 염정 멘토부터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2차 전지주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가 지금 1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제가 에코프로가 이렇게 단기간에 5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는 거 한 지금 5거래일 정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약간 4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게 2021년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뿐 아니고요. 양극재 업체들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최근에 LNF 등의 전반적인 상승세, 이제 기존에 말씀드리기로 2차 전지는 일단은 소재 쪽에서 양극재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양극재에서 소재 다른 음극재라든지 전해질이라든지 분리막 쪽으로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의 순환매를 통한 2차 전지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소재주 전반으로 또 확산이 되고 여기에 이제 또 장비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강하게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분위기상으로도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을 좀 압도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sek터는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많은 이제 방송이라든지 많은 증권사에서 올해는 기존에 이제 워낙에 좀 기존에 이제 3년치의 실적을 다 끌어섰다, 밸류가 너무 높다. 그래서 좀 쉽지 않겠다라는 좀 평을 좀 많이 받았는데 2차 전지 역시나 이제 갈 종목들은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업종에서 이렇게 2차 전지만큼 성장률을 채워줄 만한 우리의 기대치를 받쳐줄 만한 이런 섹터가 사실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성장주 섹터 로봇이라든지 AI주 쪽을 좀 제외하고는 지금 2차 전지가 주도 업종으로는 가장 좀 강한 모습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에코프로도 지금 사실 전고점을 또 돌파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 역시도 신고가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장주를 따라가기엔 좀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다른 2차 전지 소재주 쪽으로 좀 이에 대한 분위기가 파생될 수 있을지 그리고 장비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호재성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SK온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또 컨콜에 대한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에 따라서 장비주 쪽에 대한 분위기도 좀 확산세가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 쪽이 양극재 쪽에 비해서는 다른 소재주가 최근에 흐름이 좀 약했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의 실적이 사실 좀 만족스럽지 못했고요. 네. 상대적으로 양극재보다는 소재, 음극재라든지 전해질이라든지 최근 분리막 오늘은 또 SKI 테크놀로지가 분리막 쪽에서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들이 작년에 이제 실적에 대한 좀 저점, 좀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올해는 좀 외형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분위기를 좀 타면서 과대낙폭 종목들에 대한 또 공략이 좀 시작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주들 양극재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배터리 만들 때 양극재 비중이 좀 높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더 고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그쪽으로 모이면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급격히 부각됐는데 그 외에 동박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도 아직 남은 것 같습니다. 이기택 멘토께서는 2차 전지주가 조금 더 이런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예, 저는 아직도 선별적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최근에 SK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SK온과도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핵심적인 중점적인 내용은 적자폭이 많이 돼서 줄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공모한 이후에 45만 원 근처까지 갔던 주가가
지난해 말에 5만 원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가장 심한 낙폭과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수율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뭐 미국에서 IRA 법안처럼 유럽에서도 관련된 법안이 이제 상반기 때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유럽 쪽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거기서 수율 개선되는 쪽이 좀 기대감이 미국 쪽에 작년에 IRA 법안 통과했을 때처럼 좀 불러일으켜지는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고 모멘텀과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고객사 SK온도 유럽에서 수율 개선이 돼서 올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주가도 5분의 1 통화까지 난 상황에서 사실은 올해 상반기 때 SKI 테크놀로지가 결국엔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나오는 상황 속에서 적자에 대한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이 고무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성장의 핵심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에선 계속 성장했으니까 유럽과 미국을 볼 텐데 무엇보다도 올해는 유럽 쪽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거기서 비즈니스하고 거기서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는 그런 쪽의 소재 기업이나 장비 그리고 셀업체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작년은 이제 뭐 SK 엔솔이 끌어올리는 2차 전지 장세였다라고 하면 올해 들어서는 삼성 SKI가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이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SKI 테크놀로지 쪽도 증권사들이 일단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증권가가 줄상향한다 그래서 주가가 가는 건 아니다. 투자자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SKI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회사들 또는 SKI 테크놀로지 못 오른 회사들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까요? 예, 뭐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고 네. 사실 어디까지 수율이 개선돼서 흑자가 일어날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네. 전반적으로 싸지 않고 그리고 뭐 어느 한쪽에서 마냥 좋은 얘기만 나오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 어느 한쪽에서는 암울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종목보다는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오는 종목이 되려 투자처가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까 염정멘토께서 3년치 밸류를 땡겼었다 주가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밸류는 좀 높아 보인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그리고 올해 흑자 전환이라든지 대규모 성장이 예상되는 쪽으로 차라리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결국에는 이렇게 2차 전지 소재들의 관심이 높고 거기는 이제 결국엔 광물하고 연결돼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한때 굉장히 뜨거웠던 이 리사이클 시장도 좀 식어 있는 상황인데 유럽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염정멘토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시장에서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유럽판 IRA고요. 이제 미국의 IRA법이 이제 작년 이제 8월에 나오면서 IRA 관련된 수혜주들의 움직임이 단기간에 한 2, 3개월 동안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실 유럽의 IRA도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IRA랑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유럽의 원자재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유럽 내에서는 핵심 광물, 그러니까 원자재에 대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이제 조달하기 위한 게 가장 목표고, 그를 위해서 이제 여기에서 수입할 때 수입국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자체 조달을 좀 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이 두 번째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폐배터리의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거기서 원료 추출을 통해서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 때 이 폐배터리에 재활용된 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재활용 원료 의무 사용 비율을 예를 들어서 2030년에는 뭐 코발트는 재활용 원료 비율을 12%에서 35년에는 20%까지 늘려야 된다.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은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좀 주된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은 이제 각국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전기차 시장에서 침투율이 가장 높은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폐배터리에 관련된 뭐 정책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일정 부분은 사실 좀 메이드가 된 상태고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거의 지금 아직은 좀 미비된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네. 유럽에서 이 IRA 유럽판 IRA 정확히는 CRMA인데요. 이에 대한 법안이 나오게 되면 이 폐배터리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의 캐파 증설하고 있는 관련 종목들. 오늘 이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폐배터리 쪽에서 성일하이텍을 들 수 있는데 성일하이텍은 현재에도 지금 헝가리와 폴란드 쪽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공장을 전공정 과정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제 스크랩에 대한 그 부산물인 스크랩을 통한 재활용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증권가들은 일차적으로 네.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 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뭐 일제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유럽 내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의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유럽판 IRA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의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리사이클, 폐 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 관련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기택 멘토께는 방금 전에 이제 증권가에서 성일하이텍이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염정 멘토는 말씀하셨거든요. 관련주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어디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시기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뭐 가장 앞서 있는 게 성일하이텍이 맞고요.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유럽에 진출해 있고 그리고 CRMA 법안, 그러니까 미국으로 핵심 내용은 거의 IRA하고 유사한데 이 법안이 이제 유럽 내에서 생산된 리튬과 히토류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것만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법안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유럽 내에 진출해 있는 그러한 그 기업이나 업체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코스모화학이라는 업체도 사실은 계속해서 증설 내용을 발표하고 있고 네. 거의 기술력은 거의 올라왔는데 사실은 업력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는 성일하이텍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지지만 그래도 가장 앞서서 투자했고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코스모화학도 성장에 대해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환경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뭐 재활용, 재사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ESS처럼 전기차에서 나온 뭐 완전 분해해서가 아니라 네. 재사용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들은 사실 뭐 현대차도 포스코도 계속해서 투자하고 앞으로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수혜 업체다라고 해서 확산되는 것보다 도시광산 쪽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초점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광산 쪽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뭐 관련된 방금 기업들,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아까 폐배터리에서 예, 다시 분해해서 꺼낼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반도체도 네네. 녹여서 거기서 금을 추출해내는 그쵸. 그런 업체들이 도시광산 업체라고 했는데 이제 배터리 팩에서도 결국에는 히토류를 다시 꺼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정도가 도시광산에서 가장 앞서 있는 업체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된 도시광산 사업을 하는 회사로는 대표적인 게 성일하이텍과 코스모그룹이다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이제 배터리를 재활용 그러니까 회수해서 재충전해서 파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사용이죠. 이게 재사용이고 재활용은 이제 아예 분해해서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네. 필요한 뭐 니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꺼내 쓰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구분해 보는데 이 IRA라든지 유럽판 IRA는 재사용보다는 재활용 쪽이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앞으로 좀 보시죠. 명확하게 유럽판도 지금 이제 도입하겠다는 얘기지 구체적인 것들은 조금씩 확정이 될 거거든요. IRA도 이제 확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시간 지나면서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최근에 시장을 가장 뜨겁게 하고 있는 AI 이슈입니다. 오늘 뭐 구글에서 챗 GPT의 대항마를 내놓겠다라고 얘기하니까 MS도 내일 뭐 중대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전 세계 IT 기업들이 챗 GPT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내놓거나 비슷한 걸로 경쟁하겠다라고 저희가 시장 상황을 이해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를 저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정 멘토하고 얘기 먼저 나누겠습니다.
네, 뭐 일단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확정된 어떤 성장성은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성장성을 가진 부분이 이제 AI 쪽이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 저도 역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속적으로 사실 뉴스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지속적으로 좀 빠르게 좀 시장이 좀 빠르게 좀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구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뭐 대화형 새로운 대화형 AI인 뭐 바드를 이에 대한 부분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또 내용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업체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이제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 쪽에 지금 그 솔루션, AI 솔루션에 대한 플랫폼과 연동이 된다라는 좀 공시를 한 업체이죠. 예, 유엔젤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시초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요. 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업체인 또 MDS 테크라는 기업도 지금 오늘 좀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은 좀 MDS 테크 같은 경우에 대한 좀 사업 내용을 좀 보니까 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해서 뭐 솔루션을 뭐 제공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직은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성을 맺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AI 관련된 최근에 움직임이 좀 강했던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뭐 사실 아직까지 어떤 연구개발비 쪽으로의 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좀 수익을 내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성장성에 좀 무게를 좀 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을 보니 올해 같은 경우에 일단 전반적으로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나는 구조 그리고 올해 작년 3월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좀 내실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AI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아직은 시장에서 사실은 좀 옥석가리기도 좀 힘든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에 한 1, 2주, 2, 3주간 움직였었던 종목들은 또 급락세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시장은 조금은 이런 좀 네. 아직은 조금은 좀 종목들을 좀 중소형 종목들을 판별하기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뭐 관련이 있냐 없냐라고 보면 딱히 관련은 없는데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는 엄청 강하게 막 며칠 가버리거든요. 그럼 이걸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투자하십시오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게 이 테마주들의 움직임인데 어쨌든 오늘 구글이 바드라고 하는 뭐 챗GPT 기반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일 또 MS가 뭔가 중대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장에선 또 이슈가 되겠죠. 이기택 멘토께서는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제시하고 계세요? 예, 뭐 이제 독자 생존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어디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각자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글에서 이제 결국에는 챗 GTP 대항마로 바드 AI를 발표했고 그러자마자 마소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또 추가적으로 AI 솔루션을 발표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이게 챗 GTP4가 제가 차트를 하나 삼성증권에서 나온 간단한 요약된 자료가 있어서 네네. 보내드렸는데 3가 매개 변수가 1750개거든요. 근데 이제 GTP4가 100조 개예요. 그럼 100조 개면 어느 정도냐 하면 이게 인간의 뇌 시냅스가 100조 개 정도라고 하거든요. 거의 그 정도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계산해 낸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있는 건데 사실 한글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카카오도 네이버도 뭐하냐 그런 비난을 좀 받았는데 네이버도 발표를 했죠. 하이퍼클로버라는 게 지금 현재 챗 GTP3 정도에 되는 한국어에 특화된 AI를 조만간 네이버가 발표할 것으로 보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매개 변수가 거의 GTP3에 다다른 것으로 보여지고 한글에 특화돼서 한글 서비스가 되면 결국에는 국내에서는 한글 사용자들 뭐 카카오를 네. 사용한다라고 하면 한글 사용자들이라고 보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한 1억 2천만이 한글 사용한다라고 보게 되면 가입자 수를 봤을 때 그 정도의 파급력이 네이버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트로 보면 오픈 AI에 투자할 거냐, 뭐 그렇다고 하면 MS고 구글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네이버에 투자할 거냐, 그 하단에 협력 업체는 어디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뚝심 있게 믿는 회사에 실적이 동반됐다라고 하면 이 테마가 끝날 때까지는 네. 뭐 투자의 관점으로 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등주는 올라타면 좋지만 또 자칫 잘못 올라탔다가 변동성이 커질 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투자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에서 이 챗 GPT를 포함한 AI 이슈는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시장에 관심은 굉장히 많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일 또 MS 얘기 나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좀 시장을 지켜보시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알루미늄 쪽 이슈입니다.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뭐 100% 관세를 미국이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염정 멘토부터 할까요? 네, 일단은 오늘 뭐 2차 전지와 또 관련됐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또 뉴스가 나오면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오늘 좀 장 초반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을 200% 부과하겠다라고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제 수입을 좀 차단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알루미늄 가격 글로벌 알루미늄 가격이 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좀 전제하에 움직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알루미늄 생산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2위 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네. 알루미늄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일단은 알루미늄 선물 가격을 좀 보니까 그렇게까지 오늘 크게 움직이는 부분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가격은 이제 전반적으로 원재료에 대한 부분이 급등한 게 이제 작년 2, 3월 같은 경우 이후로 사실 전반적으로는 지금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고점 대비 빠져 있는 상태고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조정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루미늄의 수요는 전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요. 전방 산업 쪽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이제 자동차 쪽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전기차라든지 자동차 쪽에 대한 수요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전방 수요가 있겠지만 그 중에 자동차 경량화 쪽에서 이제 철강에서 이제 알루미늄 쪽으로 대체하는 수요가 나타나면서 특히나 이제 전기차 쪽으로 알루미늄 수요가 좀 증가한다라는 부분에서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좀 같이 좀 포함이 되면서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최근에는 롯데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쪽에 대한 투자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삼화알루미늄도 LG에너지솔루션과의 재규모 공급 계약을 통해서 관련 이슈로 좀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뭐 단기적으로 뭐 미국의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좀 영향을 좀 파급을 할 수 있는지 오늘은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고 장 초반 대비해서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일단 윗꼬리를 좀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를 뭐 투자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좀 없는 시점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알루미늄 쪽에서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좀 부분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종목들 최근에 이제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어떤 등락이 큰 종목들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에서 네네. 좀 자리를 지키는 종목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관세는 아까 제가 100%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200% 매기겠다고 했군요. 그러니까 꽤 많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그렇게 되면 알루미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미 알루미늄을 확보해 놓은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좀 늘어날 거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주가가 오른다라고 봐야 되는데 염정 멘토께서는 2차 전지하고 관련이 있어서 앞으로도 수요가 좀 많아질 곳에 좀 관심을 갖자.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때문에만 알루미늄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기택 멘토께서는 지금 오르고 있는 알루미늄 종목들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사실 이 뉴스를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왜 지금 와서 당장 하지 않고라는 의문을 가졌거든요. 아, 러시아에 대한 관세 부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왜 당장 안 하고 1년이나 지난 지금 할까? 그러니까 23일이 되면 이제 전쟁 발발 1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산했을 때는 사실 당장 했으면 인플레이션 그때 압박이 있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제재를 하게 되면 뭐 지금 안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었으니까 뭐 휘발유를 붓는 격이었겠죠. 근데 지금에라도 해야 된다라고 느꼈던 건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확실한 제재를 해서 넘어간다라는 관점이지 않았을까. 이 뉴스를 보고 그런 해석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라서 사실 예전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고리들은 몇 가지는 좀 해결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알루미늄 제조 판매하는 회사들한테는 나쁜 뉴스가 아니라 당연히 호재시 될 수밖에 없는 재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방에서 좀 알루미늄 박에서 전방 수요가 괜찮아지면서 거기서 수익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2021년도 한 7, 8월 달에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알루미늄이 풍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러한 때 모습보다는 이제는 차근차근 분기별로 실적을 쌓았고 전방이 커지는 만큼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업체가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네. 그러한 업체는 지금 시장에서는 사마알루미늄이나 조일알루미늄 정도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소식으로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있다. 이거 이슈를 좀 점검했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가시죠. 요즘 시장 제일 뜨거운 건 사실 IPO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 미르 상장하자마자 또 이른바 따상이라고 하는 상한가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주가 같이 움직이는 건가요? 오늘 컨텐츠주들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이기택 멘토부터 하실까요? 예, 스튜디오가 용이 두 마리가 됐죠. 스튜디오 드래곤과 스튜디오 미르. 예, 뭐 사실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만 경쟁률이 1600대 1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경쟁률이 1593대 1이었는데 그만큼 인기가 있었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19,400원 공모가는 되게 그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 속에서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 네. 매력도가 높았는데 1,400억 정도거든요. 근데 경쟁사들에 대비해서는 사실 뭐 업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추가 밸류를 받고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보여줘도 오늘 뭐 그런 정도는 하루아침에 해소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업력을 좀 말씀드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총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 제작과 다른 게 다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을 총괄 제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주 단가가 보통 일반 제작에 비해서 의뢰를 받아서 제작하는 거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높은데요. 뭐 지금 소니, 픽사, 뭐 드림웍스, 넷플릭스 굵직굵직한 고객사를 기반으로 확보해놨고 앞으로도 OTT가 확장되면 네. 뭐 애니메이션 당연히 확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 1,400억에 상장해서 2,540억을 지금 밸류를 하루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네. 이게 맞는 밸류에이션인지는 시장에서 앞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장된 이후에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을 말씀 주셨습니다. 염정 멘토는 이제 가격 부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뭐 공모주로 받으신 분들이야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스튜디오 미래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 들어가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뭐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언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을 좀 찾기 힘들 정도로 지금 최근에 흐름은 좀 좋은데, 네.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제 상한가에 뭐 따상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자리고, 일단 이에 대한 분위기는 뭐 최근에 이제 다른 신규 관련 섹터의 다른 신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 상장주는 사실은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말씀을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은 어느 자리가 좋겠다라는 부분은 사실 좀 지금 단정져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 좀 투자 의견을 드리긴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지켜보자. 시장에 들어온 지 오늘 하루니까요.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고 들어가는 시점을 잡아야지 지금 뭐 상한가 막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요즘 IPO 시장 좋으니까요. 상장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 청약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 IPO 시장 뜨겁지 않습니까? 자, 저희 주제 잡아놓은 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의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염정멘토가 가져오신 관심주는 오늘 TCC 스틸이네요. 원통형 배터리 채택 증가 수혜주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옛날에 동양석판이라는 회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명이 이제 TCC 스틸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2차 전지 검사용 디텍터 매출이 확대되는 레이언스, 어떻게 보면 둘 다 2차 전지 관련주를 가져오셨습니다. 먼저 염정멘토 TCC 스틸부터 듣겠습니다.
네, 일단 TCC 스틸에서 지금 가장 큰 키워드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채택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TCC 스틸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원통형 셀 채택 확대로 인해서 전기 니켈 도금 강판 수요가 급증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까지에 대한 작년까지의 실적을 보게 되면 아직 4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았고요. 3분기까지 실적을 확인을 하면 일단 누적 매출액이 5,100억 원, 영업이익이 380억 원인데 네. 전년 대비해서 한 150%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셀업체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쪽으로 지금 원통형 셀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포항 공장에서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서 캐파가 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혜는 올해 정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 쪽도 좋고 장비 쪽도 좋겠지만 이런 또 배터리 소재 관련된 원통형 배터리 소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 종목도 주의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TCC 스틸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표가랑 손절가 좀 제시해 주시죠. 네, 목표가는 최근 전고점은 한 15,0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네.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직전이 14,000원으로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CC 스틸 목표가 14,000원 제시하셨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레이언스 이기택 멘토에게 듣겠습니다. 예, 뭐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 엑스레이 부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디텍터라는 건데요. 디텍터가 엑스레이에 들어가는 신호 장치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부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의료용으로 사용됐고요. 거기서 꾸준하게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매년 1,200억에서 1,500억 사이의 매출을 보였는데요. 작년에 고무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3분기 실적을 좀 보시면 치과용 디텍터 이외에 산업용 디텍터 매출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가 어느 정도 그 캐시카우가 있고 그 캐시카우 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추가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게 작년 3분기 실적에서 힌트가 얻어질 수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2차 전지용 디텍터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116% 늘어났다. 그러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4분기하고 올해도 역시 산업용 디텍터,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치과용 디텍터는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임플란트를 계속해서 치과를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하는 것이고 본업 이외에 새로운 산업용 디텍터도 올해는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신규로 이제 사업이 늘어나는 그런 확장성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매출과 가이던스는 회사에서는 특별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의 주가가 17,000원대부터 10,000원도 깨고 내려왔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낙폭과대의 관점에 새로운 신규 사업의 성장성이 있는 레이언스를 올해는 주목할 만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레이언스 목표가랑 손절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전 고점이었던 17,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60일 지지선을 깨는 네. 1,500원 정도는 손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 1,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레이언스 원래 엑스레이 관련된 디텍터 생산하던 회사인데 이게 2차 전지와 관련된 산업용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거는 결국엔 품종의 다양화, 그다음에 산업 섹터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만약에 매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좀 달라지겠죠. 그런 것까지 좀 기대를 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기택 멘토, 염정 멘토와는 여기서 마무리 짓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